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은 위축성 위염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축성 위염은 무엇인지, 또 위축성 위염은 소화불량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또 위축성 위염은 완치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이란 표현을 많이 쓰죠. 위험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한데요. 위험은 사실 위 점막에 염증 세포가 이렇게 침윤된 상태를 지칭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소화가 안 될 때, 속이 쓰리거나 아프거나 답답하거나 이런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위험이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의사 입장에서도 내시경 검사 후에 속에 이제 빨갛게 발적이 되었다고 하죠. 어떤 병변이 있을 경우에 염증이 있다, 위험이 있다 이런 표현을 그냥 가볍게 쓰기도 하고요. 또 환자의 증상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위에 염증이 있다는 표현도 그냥 흔하게 씁니다. 심지어는요, 이제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소화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안 될 경우에 신경성 위험이 있어요.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이런 다양한 의미로 이제 염증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위 점막의 염증 상태는 급성,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진행이 되면서 나타나는 염증 반응과 또 오랜 기간 이제 반복이 되는 만성적인 염증으로 나누어 우리가 그 질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의 위염은 실질적으로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이제 몸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 술을 과음을 하거나 또 소염 진통제 같은 어떤 약물 또 헬리코박터 균의 감염 이런 게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복부에서 어떤 통증이 급격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메스꺼름과 더불어서 이제 어, 갑자기 구토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출혈의 어떤 원인이 이제 유발이 돼서 출혈이 유발이 돼서 이로 인해서 뭐 피를 심한 경우에는 피를 토하기도 하지만 뭐 또 변에 이제 섞여서 검은 변을 보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반면에 만성 위염은 위 점막이 만성적인 염증 변화가 있으니까 이제 그게 가볍게 있는 경우에는 표재성 위염이라는 진단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정도가 이제 깊숙이 이게 심부에 이제 위 점막의 손상이 나타나게 되면 위에 이제 샘 분비 조직들이 망가지거든요. 그게 망가진 상태를 이제 위 점막이 얇아져서 혈관이 드러나고 하는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되면 위축성 위염이란 이때 와서 이제 위축성 위염이라는 이제 병명을 붙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게 되니까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겠죠. 더불어 장상피화생이라는 표현도 많이 듣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염증 반응이 오래돼 지속이 되니까 위 점막이 정상적인 구조물이 파괴가 돼서 장의 세포, 장의 조직처럼 이제 변화된 이러한 상태를 장상피화생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만성 위축성 위염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소화가 안 되고 이러면은 이제 약도 써보고 내시경 검사도 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위축성 위염이라고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 위축성 위염이 만성적인 소화불량의 직접적인 원인일까요? 아닐까? 이런 어떤 궁금함을 갖게 되는데요. 그럼 만성 위축성 위염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급성 위염의 증상은 명치 부위에서 갑작스러운 통증과 더불어서 메스꺼리움이나 간헐적인 구토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개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뭐 약을 먹었다든가 술을 먹었다든가 상한 음식을 먹었다든가 하는 어떤 대부분 유발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와 반면에 만성위염은 특징적인 증상이 실은 없습니다. 이제 많은 수의 환자가 명치 밑에서 나타나는 더부룩함이나 또 속쓰림, 또 가벼운 통증 등의 이제 소화불량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 뭐 위축성 위염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그 이제 위축성 위염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기능성 소화불량의 증상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소화불량의 증상은 실질적으로 위의 운동 기능의 이상과 더불어서 위장 내부의 과감각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병인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축된 병변이 소화불량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위축성 위염이 위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많이 대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위축성 위염이 또 장상피화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 위암의 발병 가능성이 높은 어떤 그런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암의 발병률은 한 1%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위축성 위염이 장상피 화생을 지니고 있는 경우 장상피 화생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는 위암 발병률이 한 10배 정도 더 높다라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위축성 위염에서 위암으로 가는 위험 인자로는 나이나 위축성 위염이 어느 정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위에 퍼져 있는지 하는 그 정도, 또 장상피 화생의 동반 여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은 그럼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까요? 이것도 아주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의 감염이 만성 위축성 위염의 발생과 매우 높은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성적인 위축성 위염은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만약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있다면 제균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겠죠. 또 중등도 이상의 경우에는 더 이상 위암으로 이제 변하지 않도록 진행되지 않도록 미리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주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받는다는 얘기죠. 또 식이 관리와 관련해서 탄 음식이나 짠 음식 같은 이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음식은 이제 적극적으로 삼가하고요. 또 녹황색 야채나 과일과 같은 신선한 비타민이 풍부한 신선한 음식을 좀 즐겨 먹고 나아가서는 위음 부족이라는 어떤 특정 병태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한약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성 위축성 위염은 소화불량의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장상피 화상의 단계를 거쳐서 위암으로 진행되는 어떤 위험 인자임엔 틀림이 없으니까 가벼운 정도의 경우에는 헬리코박터의 제균 치료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요. 또 중등도 이상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감시 활동으로 내시경 검사를 또 주기적으로 받아야겠죠. 또 적극적인 식이 관리, 또 관련된 한약 치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축성 위염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